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역학과 에너지. 이번 시간에는 알짜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면의 운동을 가지고 알짜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면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마찰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빗면이 있으면은 요각이 시타면은 요각이 시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mg라는 성분이 이렇게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비스듬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x축, y축 잡으면은 요 mg에는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 실제 운동에서는 운동하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축을 잡는 대신에 축을 요런 식으로 x축, y축이라고 잡으면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이제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mg만 요거 직교분해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축에 대해서 수직한 거, 축에 대해서 평행한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렇게 이제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mg라는 정보, 그 다음에 요렇게 시타라는 정보, 요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는 mg 곱하기 이렇게 해서 코사인 시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mg 코사인 시타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는 mg 곱하기 사인 시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변의 길이 mg 사인 시타.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mg 사인 시타가 이제 알자 힘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 mg 코사인 시타는 mg의 요 y 방향 불력이긴 한데 요 힘의 크기와 수직 강력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mg 코사인 시타의 크기가 수직 강력보다 커버리면은 뭔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 요 수직 강력이 mg 코사인 시타보다 크면은 물체가 뭐 요런 식으로 막 움직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수직 강력이 mg 코사인 시타랑 크기가 같아야만 이 두 개의 힘이 상쇄되고 실제로 남은 거는 mg 사인 시타만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빗면의 운동에서는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냐면요, 이렇게 있으면은 중력 mg랑 수직 강력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합력이 요런 방향으로 작용하고 요 힘의 크기가 mg 사인 시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힘밖에 안 남는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마찰이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빗면에서 이 물체가 질량이 m짜리인 물체가 받는 힘이 mg 사인 시타고 요 녀석이 r자임 시그마 f랑 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뉴턴의 그 제2 법칙에 의해서 f는 ma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g 사인 시타로서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등 가속 운동이 될 겁니다. 자, 요까지는 물리학에서 배웠다시피 요 마찰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분석입니다. 근데 마찰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분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얘가 아랫방향으로 받는 힘은 이제 mg 사인 시타만큼일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운동하면서 받는 이렇게 운동 마찰력이 있을 거고, 운동 마찰력은 fk라고 할 거고요. 요 녀석은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강력 n에 비례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값이 만약에 주어졌다고 하면은 요 수직 강력은 요 문제 상황에서 mg 코사인 시타로 주어질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은 뮤 k의 mg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가 실제적으로 이 빗면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mg 사인 시타에다가 뮤에다가 이렇게 수직 강력을 곱해준 거, 요만큼 값을 빼준 게 r자 힘이 되고요. 요까지가 시그마 f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요 녀석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시그마 F는 m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물리학에서 배웠던 이제 내용을 이제 복습해 보면은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는 개에 작용하는 전체 힘과 전체 질량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가속도 A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시그마 F고 시그마 M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에서 자연스럽게 모르는 거 가속도 A가 방정식이 돼가지고 미지수가 돼가지고 요걸 푸는 것들을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하나의 물체도 작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물체가 연결되었을 때, 즉 일체 운동, 여러 가지 물체들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운동에서 분석할 때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하면은 편합니다. 자, 일체 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자, A라는 녀석이 2kg이고요. B라는 녀석이 5kg이면은 이 도르래는 이런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황은 이제 하나의 물체로 이제 움직여서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도르래를 쫙 펴가지고 요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죠. 2kg 있고 실이 있고 5kg이 있고요. 그러면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하면요, 요 녀석이 오른쪽으로 끄는 힘은 얼마냐면은 10N이 될 거고요. 50N이 될 거고요. 여기 왼쪽으로 하는 거는 20N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50N, 왼쪽으로 20N이니까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시그마 F는 시그마 M, 한 물체로 움직이는 시스템의 전체 질량으로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곱하기 A, 이렇게 하면은 시그마 F는 30N이 될 거고요. 시그마 M은 5kg, 그 다음에 모르겠다, 5kg이 아니고 7kg, 숫자가 예쁘지 않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 5kg 대신에 요 녀석을 3kg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B라는 녀석은 3kg이니까 자, 여기 있는 물체는 5kg이 아니고 3kg이 되고 여기는 50N이 아니고 30N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작용하는 R자임은 오른쪽으로 10N이 될 거고 전체 질량은 이제 5kg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 A, 따라서 A는 2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는 누구의 가속도냐면요, A의 가속도일 수도 있고 B의 가속도일 수도 있고 AB 전체의 가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A 값은 A나 B나 AB 더한 거나 다 동일하게 2m/s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kg 있고 3kg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전체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30N, 이쪽 왼쪽으로 20N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봐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은 B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오른쪽일 겁니다. 그러면은 2kg이든 3kg이든 오른쪽으로 이제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힘을 계산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기 때문에 요 왼쪽에 있는 A라는 녀석은 4N의 힘을 받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요 3kg짜리는요, 요 3kg에다가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6N의 힘을 오른쪽으로 받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요 물체에 연결된 이제 실이 있는데 이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텐션의 크기는 같고 각 지점에서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실의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텐션 방향, 요렇게가 텐션 방향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되었을 때 각 물체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개라고 하는데, 개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내가 포커스를 여기만 맞추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20N이 크나요? 텐션이 크나요? 텐션이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텐션에다가 왼쪽으로 가는 힘 20N을 빼고 질량에다가 곱하기 가속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N이 나오겠죠. 따라서 텐션이라는 거는 얼마가 되냐? 24N이 나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2kg한테 작용하는 R자임은 오른쪽으로 4N입니다. 근데 왼쪽으로 20N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텐션은 당연히 24N이 나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자, 이번에는 여기에 3kg짜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텐션이 클까요? 30N이 클까요? 30N이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30 빼기 텐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가속도 2m/s 해주니까 따라서 텐션이라는 건 24N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는 어떻습니까? 왼쪽에서 작용하는 텐션과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텐션이 같고, 그래서 실의 모든 지점에서 작용하는 텐션이 다 같고요. 그 다음에 텐션의 방향은 요 3kg짜리한테는 왼쪽 방향, 즉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빗면에서의 상황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자, A,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질량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데 5분의 1g만큼 이제 작용을 한다고 이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질량이 한 5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는 이제 분석해 보면은 얘의 R자임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 B의 R자임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A한테 작용하는 R자임은 어떻게 되나요? mg가 될 거고요. B한테도 가속도가 5분의 g이기 때문에 5분의 1 mg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아랫방향으로 B는 아랫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이 작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얘 B라는 녀석의 R자임은 5분의 1 mg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이 B라는 녀석이 자유낙하하지 않고 위쪽으로 끌려가는 거는 여기 있는 텐션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텐션의 크기를 구해보면은 텐션이 크고요. 거기서 mg를 뺀 게 얼마가 나오냐? 5분의 1 mg가 나올 거고, 따라서 텐션이라는 거는 5분의 6 mg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텐션 요 녀석도 이렇게 되겠죠. 5분의 1 mg 5분의 6 mg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텐션이 얼마냐? 5분의 6 mg라는 것들을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R자임과 물체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실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과 운동 방정식을 세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